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입니다. 17% 상승, 그것도 3년 만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대 수익에서 이만한 장점이 있는 매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을 적극적으로 토론토의 추천하는 콘도 겁니다. 시장의 기회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리트렌드 리얼티 10분 토론의 진행을 맡은 엄지연 중개인입니다. 네, 벌써 어느덧 세 번째 토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70만 불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더 좋은 선택은 1번 도심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디태치드 하우스 대 토론토 도심 한복판 속 인프라 끝판왕 콘도 투자입니다. 자, 오늘의 패널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떠오르는 샛별이죠. 리트렌드 리얼티의 재간둥이 김태한 중개인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리트렌드의 공식 커피 요정 김태한 중개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리트렌드 리얼티 공식 인테리어 전문가 공간의 마법사 민혜진 중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전문가 공간의 마법사 민혜진 중개인입니다. 자, 그럼 바로 토론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토론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큰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게 본인의 주장을 한 분씩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투자 가치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70만 불 정도의 투자금이 생긴다면 저라면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디태치 단독주택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이 임대율의 안정성인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패밀리들이 많이 찾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전환율, 공실률이 더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도심과 주요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는 심코, 베리, 그리고 덜햄 지역 같은 경우는 고트레인을 타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세입자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고요. 그 수익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레노베이션의 가능성인데요. 예를 들어 70만 불 선에서 방 3개, 화장실 1개를 단독주택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레노베이션을 해서 화장실 2개, 방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면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임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임대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디태치 임대하면 당연히 에어비앤비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단기 수익 임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심코에 있는 베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당 하루에 100불에서 150불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 에어비앤비 수익률이 무려 4천에서 6천 불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대 수익에서 이만한 장점이 있는 매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공간의 마법사다운 발상인 것 같네요. 네, 태한 씨 의견도 궁금한데요. 존경하는 리트렌드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제 첫 영상 보셨나요? 부동산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니 해도 부동산의 핵심은 투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입니다. 자,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선 토론토가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인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사랑하는 이 토론토라는 도시가 뉴욕, LA 다음으로 북미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라는 사실인 거를요. 다른 말로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당연히 취업의 기회도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2024년 9월 온타리오의 채용 공고의 숫자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오타와 미시사가 2등, 3등보다 토론토가 훨씬 더 취직 기회가 많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의 콘도는 대학생들, 영 프로페셔널, 영 커플, 물론 새로 시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매물이기 때문에 지역만 잘 고르신다면 임차인을 찾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에서 집 렌트가 안 나갔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토론토에 있는 콘도가 렌트가 안 나갔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론토의 어떤 지역에서 콘도 렌트가 가장 많이 나갈까라고 하는 궁금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토론토의 핫 렌터 탑3 리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콘도의 수도 가장 많고 렌트 수요도 가장 많은 바로 다운타운입니다. 다운타운은 젊은 직장인, 대학생, 신규 이민자들에게 높은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직장들과 대학교 혹은 칼리지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 신규 이민자들도 토론토를 알아가기 위해 단기로 1년, 2년 짧은 시간을 다운타운에서 보내면서 생활하면서 도시의 분위기 또 문화의 생활 공간들을 파악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운타운은 렌트 수요적인 면에서 부동 1위인 지역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지역은 바로 한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수욕입니다. 저도 98년도에 놀수욕을 이민 온 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놀수욕 토박인데요. 일단 한인분들께는 안성맞춤인 토론토에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뛰어난 학군, 교통시설, 문화시설, 또 한인 마켓, 음식점 등등 한 번 살면 못 떠나는 편리함이 너무 뛰어난 동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동네는 흔히 미드타운이라고 부르는 영 에글링턴 주위로 형성되어 있는 콘도촌인데요. 위치로는 다운타운과 놀수욕의 중간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드타운의 장점은 다운타운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하지만 놀수욕보다는 조금 더 분주한 그 중간점 어딘가의 분위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동네입니다. 뭐 맛집들도 많고요. 학군도 좋고 교통시설도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운타운과 놀수욕의 장단점을 밸런스 있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론토의 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뭐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상 여기서 저는 일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분이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렌트 수요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투자 가치라고 하면 이제 렌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캐피럴 게인 그렇죠.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캐피럴 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태아님께서 캐시플로우의 장점을 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투자는 캐시플로우뿐만 아니라 캐피럴 인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집을 팔았을 때 그만큼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이 큰 것도 없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캐피럴 인컴에서 외곽 지역의 주택이 수요가 꾸준히 코비드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황의 마켓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캐피럴 인컴은 디테치를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외곽 지역의 단독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충분히 어폴드도 가능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저는 추천하는 바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97 헤던 애비뉴 사우스 같은 매물은 2021년에 77만 불에 매입했던 매물이 2024년 7월 마켓이 그렇게 픽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7%가 올랐습니다. 콘도 17% 상승. 그것도 3년 만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피럴 게인 인컴은 외곽 지역의 단독주택, 디테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값이 오르려면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 너무 인프라가 집중된 나머지 외곽 지역 인프라를 좀 더 현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타리오 정부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덜햄 같은 지역은 거주자들이 좀 더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얼번 스트리트 디자인 가이드를 추가로 내놓으면서 덜햄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심코 같은 지역에서는 온타리오에서 무려 1,590만 달러의 자금을 인프라 유치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혜택을 캐피럴 인컴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캐피럴 게인 인컴은 당연히 외곽 지역 디테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혜진 씨 말씀대로라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어 인프라가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태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혜진님께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토론토에서는 급격한 인프라 확장은 없을 겁니다. 왜냐? 벌써 모든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You buy, you use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를 확장을 안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에글링턴 LRT, Young Line Extension, Scarborough Line Extension 등등 TTC와 메트로링스가 꾸준히 인구 증가에 맞춰 인프라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저희 토론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 단독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셨다고 혜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비드 덕분에 전 세계에 일어났던 일시적인 트렌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work from home, 재택근무였습니다. 재택근무가 표준화되면서 토론토에 살고 있던 많은 영 프로페셔널들과 영 커플들이 외곽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화가 일어났던 건데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RTO라는 단어가 핫 이슈입니다. 네, 바로 Return to Office죠. 바로 오피스로 복귀하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점점 다시 토론토로 복귀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거래된 매물들입니다. 첫 번째 매물은 웰슬리 서브웨이 스테이션에서 도보 거리로 4분 안에 위치하고 있는 2023년도에 완공된
티하우스라는 콘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5월 31일에 거래됐던 원 플러스 10의 907호의 가격이 73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이아웃의 5107호가 저번 달 10월 13일에 68만 5천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려 42층이나 차이가 나고 분양시 평균 층당 1000불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4만 2천 불의 추가 이득을 얻어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다 거래 가격 차이 5만 불을 더하면 무려 9만 2천 불의 이익을 얻고 사셨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수역 미드타운에서도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토론토의 콘도 시장의 기회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뭐 어디 쪽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투자 가치 물론 중요하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뭐 관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오너십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차이점 또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놀수역 콘도에 살았던 콘도 주민으로서 요즘 뼈저리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콘도 정말 편합니다. 잔디 깎아주죠. 눈 치워주죠. 쓰레기 쏙 하고 버리면 되죠. 24시간 경비 있죠. 집 멤버십도 따로 안 내셔도 돼요. 콘도를 사는 이유 바로 You pay and forget about it입니다. 그냥 관리비 내시고 즐기실 거 즐기시고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혜진님 아까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그쵸. 위치를 많이 얘기하셨죠? 1시간 반 정도. 요즘 현대인들 삶이 바쁩니다. 1시간 반, 트래픽까지 끼면 1시간 반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갑자기 테넌트가 집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럼 하던 일 멈추고 가신다고 해도 1시간 반 걸리죠? 하우스에서 뭐 하나 고장나면 일단 수리 비용에 붙는 영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1시간 반을 세이브하는 방법은 있으십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쓰셔서 관리를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공짜냐? 이 세상에 공짜 없죠. 한 달 렌트에 한 약 8에서 12%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 준비가 돼 있으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써도 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70만 불의 돈이 있으시다면 토론토 콘도에 투자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태아님께서 콘도 관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토론토 콘도 같은 경우는 메인테넌스 피 700불 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700불씩 세이브를 한다고 적금을 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년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개조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데 쓸 수도 있고 개조 보수를 한 후에 남은 돈을 레노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콘도 관리의 편리는 실거주에 해당이 되는 거지 투자용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용만 보신다면 단독주택이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1시간 반 안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콘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이용하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하셔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시면 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과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반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오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독주택의 장점, 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내 땅에서 내가 더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짐으로 개조를 한다면 훨씬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1시간 반에 떨어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투자용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이민 왜 오셨나요? 넓은 정원에 아이와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같이 뛰어놀면서 넓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사실 캐나다 오신 거 아니십니까? 콘도 너무 작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넓은 잔디밭, 좋은 공기, 요즘 아름다운 단풍 만끽하면서 백야드에서 바베큐도 먹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70만 불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면 편리하게 저는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놓고 forget about it 해야지. 지붕 터졌다. 플러밍 이슈, 워시룸 이슈. 윈도우 교체해야 된다. 골치 아픕니다.
저는 투자로서는 콘도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이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답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리트렌드 리얼티는 항상 손님 개개인에 맞춘 손님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토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